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과 경북은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높은 기온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온열 질환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6월 초의 더위치고는 기세가 매우 강력합니다. 어제 경주는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대구도 34.5도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해 영천과 경산, 청도와 경주에는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분포,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연일 볕이 강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오늘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예상되고요.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가 강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남서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로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맑은 날씨 이어지며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넘나들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한여름 수준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예산 16억 원을 투입해 북구청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물이 잘 보이지도 않아 혈세 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영상물을 보고 판단해 보시죠.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거대한 상업 건물이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로 변하고 건물 전체가 화려한 보석이 되어 벽에서 불꽃이 터지는가 하면 성벽에 붉은 물감이 퍼지더니 이내 고풍스러운 영상이 벽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포항시도 이런 모습을 구현해 원도심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며 지난 4월 말 시연회를 시작으로 포항시 북구청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팩토리 미디어 파사드가 포항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기를. 과연 포항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미디어 파사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일대 해상 누각, 호미곶 상생의 손, 장미 정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희미하게 지나가버려 뭐가 뭔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북구청 외벽은 체스판처럼 흰색, 검은색, 회색이 교차돼 있어 스크린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적절한 대책 없이 영상을 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미리 대안을 마련해서 이 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대안도 없이 지금 영상 콘텐츠를 쏘니까 이 영상의 화질이 엉망이에요. 유리 투과를 적절하게 차단하고 건물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면 벽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 앞의 한 빌딩은 스크린 특성에 맞는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항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미디어 파사드 품질 향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야, 지금 뭐냐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저도 그 현장에 가보고 이왕 그 16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으니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 안강읍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새로 생깁니다. 경주시는 안강읍 산대삼거리 인근에 17억 원을 들여 대기실과 기사 쉼터, 버스 차고지 등을 갖춘 공영 시외버스 정류장을 오는 12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강 시외버스 터미널은 2017년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다가 면허를 반납해 현재 간이 정류장 형태로 운영돼 동대구와 영천, 포항 등지로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도정 질문에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 논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도지사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통합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도정 질문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이 대구 중심에 밀어붙이기식으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허복 의원은 통합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특별 지자체를 거친 뒤 실제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에 경북을 반드시 포함시켜 경북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 이후의 문제점이나 장단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시도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여야 합니다. 앞서 이선희 의원도 두 자치단체장들이 도민과의 공감대 없이 2026년으로 통합 일정까지 공식화한 건 민의를 외면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지사님, 의회가 그 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 단체장 간 통합의 의지를 확인한 지난달 중순 이후 통합 일정을 공식화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는 없었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지역 소멸을 막고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대구 경북 통합은 필요하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 지역별 발전 방안을 수립해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하기 전에 그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청사진을 보고 도민 공감대가 생기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원들은 이 밖에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정작 기업의 육아휴직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성범죄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안이한 대응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저출생 극복본부 신설 등 경상북도 민선 8기 후반기 정책 목표를 담은 조직 개편안이 그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1일자로 단행되는 조직 개편안은 저출생 극복본부를 상설 기구화하고 대구 경북공항 추진본부를 공항투자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당초 조직 개편안은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견 조율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의장의 직권 보류 결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최종 처리가 한 달 넘게 미뤄졌습니다. 통합이 확정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내년 3월 국립경북대학교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해 인문과 바이오, 백신 분야에 특성화된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통합학교명에서 결국 안동이 빠지게 되면서 안동대학교 동문회 등 안동 지역사회 반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통폐합을 지난 7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통합교명은 경상북도 종합국립대학교라는 의미의 국립경북대학교로 확정됐습니다. 통합대학교 총장직은 현 안동대 총장이 이어받고 대학본부는 안동 캠퍼스에 유지됩니다. 현재 2, 3년제인 경북도립대 재학생은 예천 캠퍼스에서 기존 학제를 마칠 수 있고 내년 신입생부터는 개편된 4년제 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입학 정원은 1,539명으로 안동 캠퍼스가 4개 단과대학에 1,429명, 예천 캠퍼스는 1개 단과대학에 110명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도립대 자치행정과와 안동대 행정학과처럼 두 대학의 유사학과는 통폐합돼 안동 캠퍼스로 이동하고 유아교육과도 안동 캠퍼스에 위치한 사범대로 흡수됩니다. 다만 도립대의 자동차, 소방방재, 응급구조, 축산과 등은 예천 캠퍼스에 그대로 남습니다. 향후 5년간 지원받는 1,500억 원이 통폐합에 따른 학사 구조 개편과 함께 인문 및 바이오, 백신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됩니다. 특히 K-인문 세계화를 위한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 한국인문융합학술원이 새롭게 설립됩니다. 인문혁명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학진흥원과 함께 거의 세계적 한국학 분야로는 우리나라 최고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밖에 바이오 분야 학생들의 관련 기업 진출과 연구 개발을 돕기 위해 생명 백신 강의동과 동물 백신동이 들어서고 안동대 교수진들이 갖고 있는 농생명 분야의 특허 기술이 지역 기업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다만 학교 교명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특히 통합교명에서 안동이란 지명이 빠진 데 대해 강하게 반발 중인 안동대 동문회는 경북대란 통합교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경도대학이 경북도립대학이라고 경도대학이라고 했는 방식이나 경상북도 국립대학이라고 경북이라고 하는 거나 논리가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안동 교대에서
안동대학으로 넘어오면서 유림들이 애썼던 부분, 그리고 안동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대학 측은 학교 간 통폐합을 위해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두 개의 대학이 통합을 하면서 통합대학을 교명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 개의 대학이 그 선정하는 교명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맺도록 이미 교육부 매뉴얼에 적혀져 있습니다. 국립대와 공립대학 간의 국내 최초 통합으로 주목을 받았던 국립경북대학교. 결국 내년도 첫 신입생 모집 결과가 통합대학교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 한울원전 6호기 터빈 윤활유 압력의 감소함에 따라 정비를 위해 터빈 발전기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오후 9시부터 출력을 줄여 오늘 오전 8시쯤 터빈 발전기를 수동으로 정지하고 터빈 윤활유 압력 감소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5일간 정비 기간의 원자로 출력은 약 0.5%를 유지하게 되며 관련 설비를 정비한 뒤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그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이 되는 3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시작된 갈등이 더욱 심화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 했던 자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3개입니다. 그제 막판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이며 국민의힘은 법사위만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법사위를 우리 여당 국민의힘에게 준다면은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야권은 그제밤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쟁점 3개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는 의원 총회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이 편파적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고 위법한 권한남용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겠다, 의회를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아픈 곳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민주당은 정무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여서 이마저도 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다선 의원을 많이 배출해 놓고도 상임위원장 하나 없는 국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저출생 극복, 경제 회복과 관련한 민생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여야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는 반쪽짜리로 전락하면서 민생 법률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투신하려던 남성을 설득해 생명을 구한 포항중앙여고 김은우 학생을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하고 상패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은우 학생은 지난달 12일 밤 9시쯤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포항 연일대교 난간을 넘어가려던 40대 남성을 발견하고 제발 살아달라고 설득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포스코 히어로즈 펠로십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한 의인이나 그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전기차 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전기차 핵심 부품 자원 순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자원 순환 계획 수립 등의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6월 초의 더위치고는 더위의 기세가 매우 강력합니다. 어제 경주는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대구도 34.5도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해 영천과 경산, 청도와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분포,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연일 볕이 강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오늘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되고요.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가 강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남서 내륙에는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로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2도, 김천은 1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34도, 김천은 3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9도, 청송은 17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33도, 청송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4도로 후텁지근하고요. 낮에는 3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넘나들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한여름 수준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